부자나라와 부자들이 그동안 부를 쌓고 사치를 일삼으며 온실가스를 쏟아낸 결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이들은 자연재난과 고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부자들은 기후위기를 책임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분노스러운 현실을 바꾸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답하지 않는 기후위기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불평등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후정의가 그 열쇠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기후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책은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기후정의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가? 무너지는 북극의 빙하, 먹을 것을 찾지 못해 헤매는 북극곰부터 떠올릴 수도 있다.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쪽방촌의 빈곤한 노인과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고난을 겪고 있는 기후난민들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비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경계선을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한 사회적 참극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북극곰아 미안해, 지구가 아파요가 아니라 심각한 기후위기로 생존이 더욱 고달파지는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이윤과 엄청난 부, 사치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만든 탐욕스러운 자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그 해결책으로 기후정의를 제시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기후위기, 기후정의로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상위 1%의 소득계층은 1인당 7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배출한다. 그리고 중위 40% 소득계층은 1인당 5.3톤을 배출한다. 반면에 하위 50% 소득계층은 0.69톤만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 세계 평균은 1인당 4.8톤이며 세계 0.1% 슈퍼리치들은 1인당 216.7톤을 배출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전 지구 평균 1인당 배출량은 2.1톤으로 줄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인구 50%는 현재 이 규범적인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이라는 점이다. 정작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여야 하는 이들은 세계 1%, 나아가 10% 소득계층들이다. 상위 1% 소득계층은 1인당 배출량을 35분의 1로, 상위 10%는 11분의 1로 줄여야 한다. 흔히 기후위기를 말할 때 기온 상승 목표치를 두고 말하는데요. 2도냐 1.5도냐와 관련해 2018년 IPCC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가 거의 전멸하느냐, 70-80%가 소멸하느냐의 차이이고 어업 수확량이 300만 톤 이상과 150만 톤 정도 감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1.5도 목표치가 그나마 파국을 피할 정도이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미 인류에게 닥쳐온 기온 상승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국가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과 이윤을 앞세워 기후위기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위기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돈 좀 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한 상 가득한 수만 원짜리 정식을 시켜 먹고 또 다른 무리는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찌개 백반을 하나씩 먹었고 찌개 백반을 먹을 여력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김밥 몇 줄을 시켜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배불리 정식을 먹은 돈 좀 버는 사람들이 함께 먹었으니 n분의 1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김밥을 나눠 먹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당장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위기지만 그 책임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는 누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이윤획득 욕구는 유한한 지구 생태계와 양립하기 힘들다. 더 많은 자원을 채굴하고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낭비하도록 만들면서 이윤을 쥐어짜내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 생태적 현대화든 녹색 자본주의든 어떤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생태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낭비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 위기를 야기한다. 누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는가? 부를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수많은 이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지구라는 집에 불까지 낸 것이다. 따라서 기후정의동맹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기후위기를 구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 기후정의 운동은 지금 당장 시급히 진행돼야 합니다. 국제기후정의 운동은 3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 변화 협상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추출 산업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 잘못된 해결책 비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기후정의 네트워크는 2007년과 2008년을 거치면서 9가지를 제출합니다. 지구적 북반구와 남반구 엘리트의 과도한 소비 축소, 역사적 책임과 생태부채에 기초해 군비 축소, 조세 혁신, 부채 탕감을 수단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대규모 재정 이전, 화석연료 채굴의 중단, 그리고 숲개간 및 개간의 근본 원인 종식, 에너지 효율, 공동체 주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이행, 원주민의 토지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산림, 토지와 물 등의 천연자원에 관한 민중의 주권을 고취하는 권리 기반의 자원 보존, 지속가능한 가족농업과 식량 주권의 이행, 생산과 소비를 재지역화하고 지역시장을 우선할 것, 핵에너지와 청정석탄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의 추가를 포기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 보호, 현재의 젠더 부정의를 인식하고 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젠더 정의 보장. 2000년대 들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면서 국제기후정의 운동이 성장 발전하는 지금 한국에서도 기후정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이 모여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 피포지 서울회의에 맞선 기후정의 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청소년들처럼 직접 거리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다. 거버넌스니 뭐니 하며 정부가 짜놓은 그물 위에서 싸울 생각만 했지 박근혜 씨를 끌어내린 촛불 집회 같은 흐름에 상상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300여 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2019년 9월 21일 첫 번째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게 되었다. 기후위기의 절박성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후운동은 기후 정의의 질문에 진지하게 마주서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를 단순히 자연재해나 재난, 미세먼지 등으로 왜곡해왔던 침묵을 깨야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기후정의 운동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딴지를 걸기도 하는데요. 이 주장과 운동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급진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북 노동자 교육공간 동동에서는 기후정의 책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실천할 것들을 찾으면서 기후정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든 5명만 모여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책도 무료로 빌려주고 토론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기후정의로 맞설 때 해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 모호한 합의는 위기와 불평등을 지속할 뿐입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에 맞서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